여름 성수기를 맞은 영동 지역에 연일 비가 내리면서 관광객의 발길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휴가철 대목을 기대했던 상인들의 실망도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접경 지역이 국방개혁 후폭풍과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 활성화를 위해 관련 특별법 개정 등 과감한 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코로나19 이후 지역 활성화를 위해 문화자원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제3차 문화도시 지정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지난 4.15 보궐선거에 선출된 장신상 횡성군수가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장 군수는 직원 공감 토크쇼, 정례화 등을 통해 소통 공감형 문화를 구축하고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내리는 이 장맛비 때문에 동해안 해수욕장들이 말 그대로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가 겹치면서 관광객들이 예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도 비 소식이 예보돼 인근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대한 파도가 하얀 거품을 일으키며 해변으로 몰아칩니다. 우산과 우의를 입은 사람들이 몰아치는 파도와 함께 신이나 뛰어다닙니다. 강릉 대표 관광지인 안목해변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창 관광객이 몰릴 시기지만 궂은 날씨에 예전처럼 많은 관광객을 볼 수는 없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관광객들로 북적여야 할 경포해수욕장 앞 광장입니다. 하지만 궂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썰렁한 모습입니다. 간혹 보이는 관광객들의 표정에도 아쉬움이 역력합니다. 모처럼 찾아온 바다지만 호우와 거센 파도 등으로 해수욕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놀러 왔는데 날씨가 계속 비만 와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지난 주말 고속도로를 이용해 강원도를 찾은 차량은 모두 15만 4천 대로 전주에 비해 약 3만 대가량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어온 주변 상인들은 성수기 궂은 날씨까지 더해져 걱정과 실망이 교차합니다. 또 이 날씨가 좋으면은 기대는 많이 하고 기대는 부풀어져 있는데 잘 돼야 되는데 잘 못 될까 봐 걱정입니다.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집집마다 다 그렇고 살고 있어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영동 지역에는 향로봉이 813mm, 진부령 695mm, 강릉 188.4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주에도 중반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27일 오후부터 29일까지 또다시 강원도에 비가 예상됩니다. 정체전선의 위치와 저기압의 이동 경로에 따라 강수 시점과 지역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8월부터 평년보다 습하고 기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 두기와 야간 개장 금지 등 다양한 제약이 잇따르고 있어 여름 성수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도 접경 지역은 오랜 시간 동안 각종 규제에 발목 잡히며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기대를 모았던 남북 교류 사업은 멈춰섰고 국방개혁 2.0 후폭풍으로 지역 경제는 침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 관련 특별법 개정 등 과감한 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7월 27일은 67번째 맞는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입니다. 동족 상잔의 아픔이 멈춘 의미 깊은 날입니다. 이를 기념해 DMZ와 접경 지역의 날을 선포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한국전쟁이 멈춘 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 지역에 대한 변화가 시급함을 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평화와 접경 지역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도내 접경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여전합니다. 실제 현 정부가 여의도 면적 140배가 넘는 접경 지역의 군사 규제를 해제했지만 지금도 도내 5개 접경 지역의 54%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묶여 있습니다. 법적 근거 마련과 과감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이 2011년 제정되긴 했지만 재정 지원의 규정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불만이 높습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전면 개정이 좀 돼야 되고요.
그럼에 따라서 거기서 적경 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적어도 폐특법 이상 가는 법이 개정이 되거나 제정이 돼야 앞으로 적경 지역에 대한 관심은 물론이고 지원이 될 수 있을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비무장지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 개발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6.25 전쟁 또 비무장지대와 관련한 각종 자료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접경 지역과 DMZ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DMZ의 지리적 내용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서술한 지리지의 개발 작업이 시작됐을 정도입니다. DMZ 탄생하고 난 뒤로부터 한 53년 이후로 보면 전체적으로 미국이라든지 다른 여러 나라에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직까지 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학계 내에서도 체계적으로 아직 전체적인 목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평화가 찾아오면 접경 지역과 DMZ는 더 이상 낙후된 공간이 아니라 희망과 가능성이 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도내 접경 지역의 가치와 특성을 개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말다툼을 벌인 뒤 누워있던 남편을 흉기로 찌른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횡성경찰서는 27일 살인 미수 혐의로 55살 여성 A씨를 현행법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쯤 횡성 자신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사업장 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A씨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 상품권과 춘천 사랑 상품권 할인 판매가 연말까지 계속됩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강원 상품권에 대해 10% 특별 할인을 실시합니다. 춘천시도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을 위해 춘천 사랑 상품권 10% 할인 판매를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강원 상품권이 종이 30만 원, 모바일 50만 원이고 춘천 사랑 상품권은 모두 종이와 모바일 50만 원입니다. 마을자치, 조금은 생소한 단어인데요. 행정 주도가 아닌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이끌어 나가는 참여형 민주주의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민선 7개 춘천시가 이 같은 마을자치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 지 2년이 지나면서 마을자치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탁에 둘러앉은 주민들이 토론에 여념이 없습니다. 소양이 이게 고기 있게 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운동하려고 지나다 보면 막 불핀 자리도 있고 막 술 같은 거 먹고 이게 너무 늦은 시간엔 가기가 좀 무섭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환하게 만들고 어떻게 만들어서 그러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수년째 이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되지 못한 민원입니다. 6개월 동안 주민들이 마을 곳곳을 누비며 발굴한 현안 100여 건이 이번 토론 주제입니다. 토론을 통해 실현 가능한 현안을 분류하고 9월 주민총회와 투표를 통해 마을 계획 최종안을 수립합니다. 춘천시는 이렇게 만들어진 마을 계획을 검토한 뒤 예산 투입 등 후속 조치에 나섭니다. 와그라는 한마당에서 수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지금 한 40개에서 50개 정도의 나온 의제들을 여기서 수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추리고 간추리고 더 보완해서 이후에 주민총회에 이 안건이 상정되는 겁니다. 춘천시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을자치가 추진 2년을 맞으면서 정착하고 있습니다. 7개 읍면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계획 수립을 비롯한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주민자치회로 전환했습니다. 올해는 신사우동과 태계동 등 4개 마을이 문제 발굴부터 마을계획 수립까지 하는 마을자치에 동참했습니다. 좋아요. 속이 후련해져요. 후련해지고 당연히 좋죠. 어디 가서 말을 해보겠어요. 어디 가서. 좋죠.
마을자치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춘천시 마을자치 지원센터도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춘천시의 풀뿌리 마을자치와 시민 주권 강화가 정부가 추진 중인 자치 분권의 한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지자체마다 코로나19 이후 지역 활기를 찾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이 영월다움을 살린 영월형 문화도시를 조성해 일자리를 만들고 관광객을 모으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 제6대왕 단종과 정순왕후의 사랑 이야기가 잔잔한 음악 속에 펼쳐집니다. 영월 10경으로 꼽히는 청룡포와 장릉의 모습도 함께 영상에 담겼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 대표 축제인 단종문화제가 취소된 영월군. 영월군은 축제 대신 단종대왕의 이야기를 담은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공개된 지 일주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35만 회를 넘고 현재는 40만 회 가까이 기록했습니다. 지자체마다 코로나19 이후의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영월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영월다움을 살린 영월형 문화도시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부터 관광객 유입 등 지역 경기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월군이 내세운 강점은 단종과 김삿갓 등 역사 문화자원과 다양한 박물관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문화자원, 그리고 풍부한 생태문화자원입니다. 이를 위해 영월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제3차 문화도시 지정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지정 신청서를 내는데 하반기에도 문화도시 포럼 준비하고 국민 간의 담론을 더해서 문화도시 잘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이게 문화도시 자체가 국민들께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 저희는 이제 지원만 해드리는 거고 앞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법정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되면 5년 동안 국비를 지원받는 등 재정,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문화도시의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관 중심에서 이뤄졌던 문화예술 시책이 지역 문화예술인과 주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문화예술의 창의성과 지속성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거나 참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냥 어떤 그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의견 수렴이 아니고 뭐 포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관계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을 세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강원도에서는 원주시가 제1차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됐고 강릉과 춘천이 2차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돼 있습니다. 서면 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3차 예비 문화도시가 정해지는 가운데 영월군은 최종 선정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광업공단 법안 재상정 시도를 둘러싸고 폐광지역 사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고한 사북남면 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와 한국광해관리공단 우리노동조합 등은 27일 성명을 통해 한국광업공단법은 광물자원공사의 부실을 떠넘기는 물귀신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한국광업공단법은 광해관리공단과 폐광지역을 희생시키는 프레임을 덧씌워 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을 증액하는 법안이라며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법안을 강력히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광업공단 법안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던 법안으로 지난달 28일 청북 청주 지역구 이장섭 국회의원이 다시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4.15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장신상 횡성군수가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소통을 강조하며 막힌 현안 해결에 물꼬를 트고 민선 7기 후반기 군정을 이끌어갈 조직을 정비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는데요. 횡성을 전기차 등 미래차 거점 지역으로 만들고 수도권 시대에 대비해 관광을 명품화하는 등 미래구상도 구체화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횡성군의 새 군정 목표는 내가 이루는 도시, 꿈을 이루는 횡성입니다. 주민 참여와 소통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는 포부가 담겼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혁신 군정은 장신상 군수의 핵심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수직적 업무 지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직원 공감 토크쇼를 정례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건의사항을 시책에 반영하는 등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전 직원 580명 중 300여 명이 이동하는 사상 최대 규모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오랜 군정 공백으로 사기가 떨어진 공직사회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여성 서기관 배출 등 사무관 이상 승진만 12명에 달하는 파격 발탁 인사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횡성 공론화위원회도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감한 현안은 주민, 전문가, 행정이 함께 고민해 정보를 나누고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정체돼 있던 횡성군을 조직 개편을 통해서 생산적이고 좀 더 활동성 있게 만들었습니다. 장군수는 그간 횡성의 미래 발전 전략에 대한 구체적 그림도 그렸습니다. 이모빌리티 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늘려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우천 일반산업단지에 전기차 집적 생산단지와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 묵계리 탄약부대 부지 일대에 기업지원센터 등 테마단지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수도권 시대에 대비한 관광 명품화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초 개장하는 루지 체험장을 시작으로 치악산 둘레길, 섬강 생태 탐방로 등 관광 도시의 경쟁력도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내가 이루는 도시를 형성해 가고 그 바탕 위에 각자의 삶을 바꾸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이 밖에 주민 수거인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수도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원주시와 협의해 비상취수원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횡성군은 민선 7기 하반기 100대 과제를 선정하고 주요 현안 해결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소통을 도움닫기 삼아 다시 도약을 준비하는 횡성군의 앞날에 기대가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지난해 시민협동조합으로 출범한 춘천 시민버스가 불과 1년 만에 공영제로의 전환이 검토됩니다. 춘천 시내버스 공공성 실현을 위한 시민협의회는 27일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춘천 시내버스 운영 방식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준공영제라든가 하는 차원으로는 이 적자 부분을 회사 스스로가 전혀 해소할 수가 없고 지속적으로 버스 운행 자체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용들을 좀 분석한 결과 완전 공영제로의 전환이 필요하겠다. 이에 완전 공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춘천시와 시의회에 전달하고 완전 공영제 버스 시범 운영과 추진 논의기구 구성 등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춘천 시민버스는 시민협동조합 인수 이후에도 시내버스 적자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코로나19 상태로 이용률이 더욱 줄어 임금 지급 지연 등 노동자 피해와 시민 불편이 이어져 왔습니다. 동해시가 그동안 운영을 중단했던 120개 경로당을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합니다. 무더위 쉼터는 영상 30도 이상 폭염 예보 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각 경로당은 운영 전 시설 방역을 완료하고 체온계와 손소독제, 살균제 등을 비치할 예정입니다. 평창군 용평면의 장평 5일장이 지난 25일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용평면과 면상인연합회는 지역 소득 증대를 위해 장평 5일장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5일장은 매월 끝자리 5일과 10일인 날 장평시가지 이면 도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용평면 상인연합회는 장평 5일장을 지역 농특산물과 먹거리를 판매하는 특화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7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한 가운데 화요일까지 도내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출하실 때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지역별 기온을 살펴보면 내륙 지역은 한낮 기온이 26도 선에 머물겠고 동해안 지역으로도 25도를 밑돌며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